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쇼가 시작부터 탕무 개입이라는 탄핵 사유를 만들어내는 자폭쇼가 되었는데 더 큰 자폭은 또 있지요.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짜고 치는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릅니다만 자강두천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가운데 두고 짜고 친다는 건 김건희 여사의 지위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 짜고 치는 거였다면 민생 문제나 기태원 특별법 같은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슈화하면 김건희 문제가 묻히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정권 인사들이 보여준 정치 지능을 생각하면 이렇게 짜고 치는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는 이득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건희 가방 문제가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건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국민의힘을 무조건 지지하는 노인들도 이젠 이 건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김건희가 명품 가방 받은 사건이란 건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짜고 치는 거라면 대통령실이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텐데 사과로 끝날 수 없다는 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의 탄핵부터 뇌물이 중요 이슈였으니 말이지요. 여기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과로 끝날 수 없는 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적어도 여당이 이걸 이슈하는 동안 계속 받아쳐야 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 대부분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혐오합니다. 정치한다는 말이 사람 망친다는 말처럼 쓰이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 혐오가 일반적이라는 건 정치인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그 혐오가 양당 정치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제3세력으로 나서 양쪽을 다 까면 정치 저관여층이 자신을 뽑아줄 거라 착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여럿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착각입니다. 정치 저관여층이라는 말은 양당 정치니 제3세력이니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써가면서 자기들 정치 싸움만 하고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먹고 사니즘에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지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그들이 저관여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정책이나 구호는 역시 그들에게 잘 안 먹힙니다. 클링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지금도 회자되는 선거구호였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민생 문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저관여층에게도 먹히도록 알기 쉽게 제시하는 세력이 중도층을 가져갑니다. 지금 이걸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놀랍게도 이재명입니다. 정치 고관여층이 이재명의 매운맛이 사라졌다고 비난하는데 이재명은 정치 고관여층이 좋아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강한 선명성으로 인정받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은 한 번도 민생이라는 주제를 놓쳐본 적이 없고 지금도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빼놓지 않습니다. 친명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많지만 이재명의 이러한 정치적 관심을 같이 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게 민주당의 비극인데 문재인 때도 친문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자기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데만 골몰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가방에 올인하는 동안 민주당 당대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정치적으로 앞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공학적 계산은 국민의힘이 더 능란합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적어도 공약은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약으로 끝나는 게 문제였지만요.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김건희 가방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공학적 액션을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설마 짜고 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정말 짜고 친 거라면 역시 진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렸습니다. 희망을 걸 곳이 민주당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잘하기를 빌어야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재명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여러분들 믿음이 가십니까? 정부가 특히 이 정권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안 합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 지나면 뭘 하겠다고 이런저런 약속, 공약 마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려보니까 상임위별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 12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약속을 하기보다는 실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이런 민생 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합시다. 올 선거 때까지 미룹니까?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총선에 앞서서 여야의 공통 공약,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정부 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자, 그러니까 뛰는 윤석열 한동훈 위에 나는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실과 국힘당의 권력 암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명분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로만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의 영린이 아니라 몰락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강민정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 바구니 안에 담긴 계란이 서로 부딪혀 깨지기 직전 그 바구니를 흔든 건 마리 앙뚜아네트 때에 비유된 여인이고 전세 사기에 무너지고 대출 이자에 한숨 쉬고 생떼 같은 자식 영정 안고 오는 국민 위에 부딪혀도 모자랄 판에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혜원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날이 밝고 어둠이 걷히니 안개에 가려 형체만 보이던 의문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약속대련일 거다. 노태우의 6.29 선언을 흉내내는 거다. 안개가 걷히니 의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긴 합니다만 기획이든 연출이든 돌발 상황이든 국민을 기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사는 불안하고 총선에선 패색이 짙으니 아껴뒀던 아바타 한동훈을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했는데 동업자 언론이 한동훈을 띄우면서 한동훈 앞길을 가로막는 김건희 장애물을 치우라고 한동훈도 동조하니 발끈한 것 같아요. 아바타 활용법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 거지요. 동훈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주가 조작에 명품백 선물로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달라고 너를 투입했는데 나를 밟고 가겠다고?
국힘을 확실히 윤석열 당으로 만들라고 보냈더니 한동훈 당을 만들겠다고? 그것도 기분 나쁜데 뭐라? 사치와 향락에 빠진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쨌다고? 동훈이 제가 선을 막 넘네. 그리하여 관저에서는 대판 부부싸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부의 심동체로 아바타 성토를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으니 비서실장을 보내 너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노라 라는 교지를 전했겠지요. 그렇다고 한동훈은 회군하여 다시 법무장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동훈 내가 제일이야 너밖에 없어 하는 우쭈쭈 에드벌룬 띄우기에 고무되고 셀카 찍기에 중독된 한동훈은 난감했겠지요. 돌아갈 집이 없으니 한동훈 너는 아바타가 아니야. 아바타로는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해.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야 해. 용산을 향해 직언을 하는 당당함도 보이고 그게 영웅이 만들어지는 서사야. 주위에서 그렇게 옆구리를 콕콕 찔렀겠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럴 사람은 한동훈 너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조선일보도 그랬겠지. 한동훈은 사퇴 요구가 있었으나 거절했다는 걸 기자들에게 밝혔고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뇌관을 건드린 비대위원 김경률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눈에 띄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불안합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서초동 골목에서 법을 총삼아 병정놀이 하던 나잘난 철부지들에게 나라를 맡긴 것 같습니다. 수준도 차질도 능력도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궁중암투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한동훈은 김경률을 데려왔고 이 김경률의 세치어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물론이요. 마포울의 출마를 공언한 이상 자신을 빼겠느냐. 대통령실이 자신을 혼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발언도 했으니 한동훈을 골로 보낼 판이지요. 결국 김경률은 한동훈의 김건희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